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소프라 2와 소프라 3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상당히 인기가 좋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과거부터 종종 영상으로 만들고 리뷰도 작성하고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했었던 컨텐츠나 리뷰보다는 좀 더 센 어조로 한 번쯤 더 다시 가이드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에 비유를 해서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 소프라 1, 2, 3, 그리고 이 제품은 스칼라 유토피아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칼 소프라 2를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좀 무난하게 비유를 한다면 BMW의 5 시리즈 세단 정도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좀 더 큰 사이즈의 소프라 3 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같은 BMW로 비유를 한다면 BMW의 SUV 버전인 X5라든지 X7 정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동차 한 대만 구입을 하고 기름만 넣으면 그 자동차의 거의 모든 퍼포먼스를 다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스피커는 다르죠. 스피커는 스피커를 구매를 했다라고 해서 이 스피커들의 명성에 맞는 사운드를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체를 따로 구매를 하시고 엔진을 또 따로 구매를 해서 매칭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엔진이라는 것은 앰프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라 3를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앰프를 어떤 걸 매칭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프라 3를 BMW X5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BMW X5에는 BMW 본사에서 엔진 매칭을 해놨을 때 3000cc급 6기통의 엔진을 매칭을 해서 6.1초에서 6.3초 정도의 운동 성능을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의 운동 성능이 나와줘야 BMW의 명성에 걸맞는 퍼포먼스라고 BMW 측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튜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BMW X5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생김새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차체는 BMW X5로 구매를 했어요. 독일의 3000cc 6기통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당장에 여기저기다 이제 문의를 하는 것이죠. 내가 X5를 샀는데, BMW X5를 샀는데 여기에다가 엔진을 어느 정도까지 매칭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MW X5에 독일산 3000cc 6기통을 매칭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겉모양 보고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2500cc로 하자 해가지고 그랜저 2500cc짜리 엔진을 매칭을 하면 과연 제대로 된 운동 성능이 나올까요? BMW X5의 무게가 2330k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랜저의 무게가 1630kg이니까 정확하게 700kg 차이가 납니다. 700kg이 더 무거운 차량에다가 똑같은 엔진을 매칭을 하면 속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10초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X5 모양은 똑같아. 이 정도면 먹어주지. 근데 엔진에다가 돈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거기에다가 한국산 2000cc 엔진을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한국산 소나타나 그랜저보다 속도가 더 빠를까요? 느릴까요? 저는 겉모양만 BMW X5지 속도가 국산 아반떼나 소나타보다도 더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라 2에 그다지 비싸지 않은 올인원 앰프를 무조건 매칭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니 구동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음이 뚝 떨어지는 맛은 없으면서 밋밋한 중고음만 나온다. 소프라 3는 답답한 스피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벨륨 트위터가 들어갔는데 원래가 답답한 스피커라고요. 벨륨 트위터가 들어간 포칼 스피커인데 소리의 선명도가 원래 안 좋은 스피커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소프라 2입니다. 우퍼 유닛이 7인치 우퍼 유닛이 2개가 사용이 되었고 6.5인치급의 미드레인지 유닛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55kg이나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소 슬림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이 정도 스피커를 어느 정도 공간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저는 55평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퍼 유닛이 그 정도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약간 작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스피커들 중에서는 우퍼 유닛의 사이즈 대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묵직한 저음이 나오는 중량감이나 옹골찬 느낌, 그런 느낌이 가장 좋은 스피커가 소프라 시리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퍼 유닛이 7인치이긴 하지만은 8인치 이상급의 저음의 중량감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평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소리 성향이 무슨 가볍다라거나 아쉽다라거나 스피커가 좀 작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라 3는 어느 정도일까요? 8.25인치, 8인치가 넘는 우퍼 유닛 2개를 탑재를 하면서 스피커의 무게는 무려 70kg이나 됩니다. 참고로 소프라 3의 부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제가 키가 한 180 가까이 되나요? 180 가까이 되나요? 예. 아무쪼록 뭐 어찌됐든 성인 남성이 한번 옆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좀 얼추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사람 한 사람 정도의 사이즈인 거예요. 무게가 70kg이니까 성인 남성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의 가슴 높이 아닙니까? 가슴 높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좌우 폭도요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엄연한 대형급 스피커입니다. 게다가 포칼 소프라 시리즈의 우퍼 유닛은 사이즈에 비해서도 훨씬 더 묵직하고 임팩트하고 옹골찬 그런 저음을 재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걸 33평 아파트에 어울릴까요? 저라면 말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왜 소프라 3가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왜 소프라 3를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간이 좁거나 앰프를 약하게 매칭할 것 같으면 소프라 2도 있고 소프라 1도 있고 심지어는 구동이 더 쉬운 칸타 시리즈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소프라 3를 고집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디오에서 가장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첫째가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걸 잘못 선택하면은 절반 이상을 이미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주차장의 사이즈는 5m 폭인데 6m짜리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포칼 소프라 2와 포칼 소프라 3 구매하셔서 다른 타사 스피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음질 좋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벨륨 트위터가 들어간 대형급 스피커다 보니까 음질이 이렇게 끝내주는구나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포칼 소프라 3를 코엑스 박람회에서 중간방에서 제가 직접 세팅을 해서 그때 음질 시연을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앰프가 골드문트 텔로스 360이라는 모노블럭 파워 앰프였어요. 그때 소프라 3가 확실히 소프라 2보다 좋은 스피커인 거는 맞구나. 야, 이 정도면은 앰프를 약하게 물린 스칼렛 2교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매칭하기에는 앰프 값이 너무 비싸지죠. 소프라 3에 그렇게 매칭하라고 항상 권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최소한 1000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프라 3를 괜히 헛 사용하는 게 아니게 되려면은. 그런데 소프라 3의 매칭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스피커는 소프라 3로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앰프에는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의 앰프를 매칭을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소프라 시리즈는 많이 사용해 보기로 저 같으면 소프라 3에 몇백만 원짜리 앰프를 매칭할 것 같으면요 그냥 소프라 2 쓸 것 같아요. 매칭이 안 되는데 굳이 BMW X5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엔진은 한국산 1500cc, 2000cc를 물려가지고 운동 성능이 더 떨어지는 상태로 타고 다니면서 주차장은 5m밖에 안 되는데 6m짜리 차를 사가지고 주차장 막 망치로 깨가지고 막 우겨놓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굳이 사용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문의를 하시는 분께서 소프라 3에 그런 정도의 앰프만 매칭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물어보면 인터넷에다가 물어보면 다들 괜찮다고 한대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은근히 부드럽고 진득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오히려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취향에는 그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분 취향 존중은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게 포칼다운 사운드냐 과연. 벨륨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는 하이엔드급 스피커인데 그런 음질로 듣는 것이 정석적인 거냐 이거예요. 포칼 스피커를 이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소프라 3를 이용을 해서 음질 점수 대략 가정치로 1500점 정도는 나와줘야 이거를 활용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는 분 입장에서는 한 400점 정도의 점수만 나오더라도 우와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좋은 거야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포칼 소프라 3가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소치로 앰프라든지 소스기기를 뭐 몇백만 원짜리를 매칭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용을 투자를 하고서 400점 정도의 음질에 만족을 한다? 저 같으면은요, 스피커 가격은 한 300만 원대 스피커, 400만 원대 스피커만 가지고도요 400점 정도의 음질을 만들어냅니다. 소프라 2에 더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하고도 1000점 이상의 음질이 나와요. 소프라 3를 사용하면서 소프라 2보다 음질이 더 나쁠 것 같으면 소프라 3를 뭐하러 사용하냐고요. 비싼 스피커 구매를 해서 내가 답답한 사운드를 듣든 엉거주춤한 사운드를 듣든 그건 내 취향이지 뭔 상관이냐,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지.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트집을 잡고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취향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포칼 소프라 시리즈 정도 사용한다면요, 정말 저음은 오한마로 찍어 부수는 듯한 그런 아주 떵떵거리는 그런 저음도 듣고요. 그런데 그런 떵떵거리는 저음이 스피드감도 아주 그냥 타이밍이 아주 딱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고음은 아주 곡하면서도 아주 달콤하면서도 해상력도 아주 끝내주는, 그러면서도 아주 짜릿한 해상력도 아주 좋고 입체감도 좋고 앞으로 이게 쫙 뻗어주는 사운드도 아주 기가 막힌, 스트레스가 그냥 팍 풀리는 듯한 그런 사운드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 스피커만 사야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라 2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에서 다 차고 넘칩니다. 물론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면서 층고도 좀 넓고 볼륨에 대한 제약도 없다, 그러면 소프라 3가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우리 집이 뭐 50평 미만이다, 볼륨을 많이 못 올리고 앰프에 많이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소프라 3보다는 소프라 2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프라 2가 아니라 소프라 1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라 시리즈 전체보다 칸타 시리즈가 더 어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칸타 시리즈도 벨륨 트위터 들어가 있고요. 소프라 시리즈보다 구동이 좀 더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투자로도 더 좋은 음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스피커가 칸타 시리즈입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그 친구도 오디오를 꽤 아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플레인지는 너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너무 상담을 하는 것 같다. 솔직한 게 좋은 거죠,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알려드리고 그러는 게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해온 지 참 오래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소신대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안 된대, 너무 어렵대.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다른 데에 가서 무조건 오케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훌륭해요, 좋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200만 원짜리 앰프 매칭하면 어떤가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에 300만 원대 앰프 매칭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훌륭해요, 걱정하지 말았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돼서 좋죠. 그리고 그렇게 매칭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인지 나쁜 사운드인지 어떻게 다른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스피커에서 어느 정도의 음질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못 얻어요.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려면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색이 포칼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어디 뭐 흐리멍텅한 그냥 벙벙거리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운드를 내라고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음에 뭐 윤곽감도 없고 저음에 단단함도 없고 그냥 버대대하게 퍼지고 있는데 그 저음도 정상적인 괜찮은 우수한 음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리는 벨륨 트위터를 달아놨는데 일반적인 그냥 소프트돔 트위터보다 소리가 더 답답하게 나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연 그게 괜찮은 게 맞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다소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죠. 요즘 근래에 제가 흥분을 좀 자주 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잘 아는 제품에 대한 매칭법, 그리고 사용법, 세팅법, 그리고 이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는 음질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정도의 스피커, 이런 정도의 오디오를 구매를 하셨으면은 이런 정도까지는 활용을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은 제가 한 번쯤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가 좀 부족하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고 고가 오디오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싶기는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조언을 한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인터넷상에서는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앰프 볼륨 올렸더니 소리가 정말 집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 앰프는 힘이 좋은 앰프다, 그 앰프는 구동력이 좋은 앰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뭐가 문제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경차가 속도가 130km까지 나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힘이 넘치는, 필요 이상으로 힘이 넘치는 자동차입니까? 속도하고 승차감은 별게 아닙니까? 130km로 달리더라도 그 속도가 몇 초 만에 나오는지, 순간 가속력이 얼마만큼 빠르게 나오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만큼 안전이 보장이 되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만큼 정숙하면서도 승차감이 좋은지, 그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볼륨 올렸는데 볼륨 크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구동력이 좋고 힘이 좋은 앰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무슨 정보를 얻겠습니까? 사용을 해봤다라고 해서 다 그 제품에 대해서 다 통달을 하고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용을 안 해보고도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피커입니다.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피커는요, 하이엔드스럽게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평소보다 워딩을 좀 더 세게 해봤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들으시다 보면은 좀 불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불쾌하지 않게끔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그렇다면은 포칼 스피커의 상위 기종들이 대체 어느 정도의 사운드까지 구현이 가능한 스피커인지, 어느 정도 사운드는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앰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그리고 곤조 부리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